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상 유도전동기가 어떻게 회전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회전 자기장과 기동 방법입니다. 회전 자기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면은 일단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전동기가 삼상 유도전동기라고 했을 때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기가 세 가닥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 가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그림만 그릴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관찰해 주시죠. 자, 제가 삼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상이면 이렇게 파형이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형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첫 번째 하얀색을 저는 A라고 하고요. 이 파란색을 B,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C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상전원 A상, 그 다음에 B상, C상은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한 4가지 경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 A상 1번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1번인 경우에는 A상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 BC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일 때는 뭐가 플러스입니까? A와 B가 플러스죠. A와 B가 이렇게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일 때는요. 여기는 B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A와 C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음에 이쪽에 네 번째 타임일 때는 BC가 플러스가 되고요. BC가 플러스가 되고 A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시간일 때 우리가 A, B가 플러스, 세 번째 타임일 때는 B만 플러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때 아까 삼상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삼상 안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삼상 안에는 코일이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코일이 총 3덩어리가 위치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전기를 집어 넣는 쪽을 플러스일 때라고 생각하고 전기가 나온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런 슬롯에다가 어떻게 넣습니까? 슬롯에 앞, 뒤로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게 되는 거죠. 앞, 뒤로 코일이 감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일 때는 전기가 들어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기가 나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방향이 그럼 만들어지게 될까요?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전동기 한 대에는 코일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죠. 자, 저는 여기를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총 몇 가닥이 그럼 밖에서 보일까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경우는요. 6가닥이 보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복잡한 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코일을 이 슬롯에다가 이렇게 감아 볼게요. 고정자에다가 감아 볼게요. 감는데 어떻게 감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감습니다. 이제 1번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지 마음이 이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네?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이제 다시. 네 번째.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시다면 완벽한 동그라미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어떻게 감게 되느냐? 각각 120도의 위상 차이로 여기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A상, 그 다음에 B상, C상.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는 C 다시, 여기는 A 다시, 여기는 B 다시가 되고요. 자, 이쪽에는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쪽이 C. 자, 이쪽은 A 다시, 이쪽은 B 다시, 여기는 C 다시. 자, 그리고 이쪽은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여기는 A 다시, 이쪽은 B 다시, 그리고 C 다시.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쪽이 B, 자, 이쪽이 C, 여기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코일을 제가 감는데, 세 덩어리를 감는데, A로 들어가게 되면 B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B로 들어가게 되면 B 다시로 나오는 거예요. C로 들어가게 되면 C 다시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때 각각 극성을 한번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보죠. 자, 1번 구간일 때는 어떤 게 플러스가 됩니까? A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코일 감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오니까 여기는 점을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죠. BC는 여기는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나오는 거라면 이 반대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제 반대로.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 플러스? 극성이 A랑 B가 플러스예요. A랑 B가 플러스이고, 자, 여기 C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B만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자, 이쪽 플러스일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임일 때는요. BC가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그 다음에 C 플러스, 그 다음에 A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가 됩니다. 느낌 오세요? 짜잔. 더블 분필. 자, 보세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시계 방향, 이쪽 시계 방향, 이쪽 시계 방향 자기장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쪽도 반시계 방향, 이 다음에 반시계 방향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무슨 얘기냐? 원래 그 아까 쇠 덩어리에다가 전선을 감아놓고 교류전기를 집어넣었더니 각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아랫부분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은. 여기 이렇게 자기장. 이거는요,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장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기장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보이세요? 뭐가 보여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막. 자, 여러분 눈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보게 되면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돌아가나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아라고의 원판에서 이 원판을 놓은 다음에 겉에서 자석을 돌리게 되면 N극, S극 이런 자석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애가 따라 돌아간다고 했었죠. 저렇게 철 덩어리에다가 전선을 감아 놓은 다음에 내가 해준 거는 삼상 전기를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삼상 전기라고 하는 것이 지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다 보니까 내가 코일을 감아준 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와서 들어가니까 여기는 N극이 되고요. 이쪽은 S극이 되는 거대한 자석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자, 이쪽도 N극, 이쪽이 S극, 여기도 N극, 이쪽이 S극, 이쪽에 N극, S극인 자석이 계속 돌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원판을 하나 넣어주기만 한다면 겉에 자석이 돌아가니까 이 안에 있는 원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N극, S극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E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E극 유도전동기. 만약에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십자가 모양이 돼서 이걸 사극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기를 배울 때 온몸이 짜릿했던 순간들이 몇 번 한 손으로 손꼽을 정도로 있는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가 사실은 전기를 배우면서 되게 짜릿했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어느 날 전기기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 삼상 전원을 넣게 되면은 회전 자개, 이런 걸 우리가 자개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 자개가 만들어서
회전 자개가 만들어서 안에 있는 원통이 따라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따라 돌지? 그냥 따라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찾아봐도 책에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막 찾아가지고 그림을 제가 이걸 그렸죠. 이거 그리면서 딱 완성되는 순간이 그때의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잊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죠. 얘를 거꾸로도 돌게 할 수 있어요. 삼상 모터를 거꾸로도 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바꾸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여기 모터로 들어오는 것 중 세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의 위치를 바꿉니다. 저는 A, B, C 어떤 거? B, C 서로 바꿔볼까요? B, C를 서로 만약에 반대로 결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잠깐만 저한테 시간 주세요. 동그라미를 또 그려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A, 그 다음에 이쪽이 B, 자, 그 다음에 이쪽이 C, 그 다음에 이쪽이 B 다시, 그 다음에 이쪽이 C 다시, 이쪽이 A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C 다시, B, C, B 다시, A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B, C, B 다시, A 다시, C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다시, B, C, B 다시, C 다시. 자, 여기 A, B, C를 제가 바꿔볼게요, 위치를. 여기를 C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가 플러스가 되나요? 처음에 A가 플러스가 돼요. 그쵸? C, B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C가 플러스예요. A, C가 플러스니까 이쪽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세 번째 구간은 C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다음에 네 번째 구간일 때는 C, B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플러스일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이렇게. 색깔이 헷갈리네. 자, 보이세요?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차이? 위에는 어느 쪽으로 회전했습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 뭐 벨트로 물건을 이송시키거나 이런 장치들이 그래서 그냥 삼상을 넣었을 때는 정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바뀌게 되면요. 회전 자개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회전 자개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게 역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우리가 역회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삼상 전동기를 역회전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 RST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터가 있었는데 역회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R은 그대로 가게 되고 자 ST 두 개 바꾸는 이런 MC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S가 T로 가고 T가 S로. 그래서 ST를 바꾸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RT를 바꿔야지 역회전한다고. ST 바꾸면 역회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RT를 바꿔도 되고 ST 바꿔도 되고 RS 바꿔도 돼.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바꾸면 역회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현장에서 20몇 년 있었는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RT 바꾸는 거라고 큰일 난다고. 아니 RT를 바꿔도 되지만 ST 바꿔도 된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바꿔도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기 배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대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론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잘못된 현상들이죠. 여러분들이 전기를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전병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으니까 맞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바꾸게 되면은 회전 자기가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동기는 역회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도 보고 실제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전 자기가 역회전하게 되느냐 정회전하게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게 된다면 이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자잘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거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돌아간 겁니까?
뭡니까? 겉에서 보게 되면은 겉에서 돌아가는 것은 회전 자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회전 자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 자개장이 돌아가는 속도가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딱 그림 끝까지 갔을 때 정확히 반 바퀴 됐거든요. 반 바퀴는 어디까지였었어요? 여기 A부터 지금 제가 여기 1번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A가 정확하게 여서 반까지 2분의 1 사이클 돌 때 정확하게 반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갔다면 5번, 6번, 7번, 8번까지 썼다면 아마 한 바퀴 정확하게 돌 겁니다. 회전 자개는 무엇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까? 회전 자개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몇 극이에요? 2극이죠. 그렇죠? 2극이 1Hz일 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2극이 2Hz일 때 두 바퀴 도는 겁니다. 주파수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회전 자개의 속도를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속도라고 하게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NS, synchronous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synchronous. 여기 들어본 적 있어요? sync?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유일하게 여러 사람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동작을 맞춰야 하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싱크로나이즈입니다. 싱크로나이즈. 동기화한, 싱크가 동기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영화 같은 거 딱 받았는데 자막 파일 받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맞을 때 뭐 맞춘다? 싱크 맞춘다고 하죠. 그 동기화 맞춘다는. 그래서 이거 NS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겉에 돌아가는 속도가 동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 속도는 무슨적인 속도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속도죠. 근데 실제로 이론적인 속도랑 똑같이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안에 돌아가는 판은 이론적인 것보다 조금 더 늦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개비를 달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거나 무언가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실제 속도입니다. 실제 속도. 실제 속도는 우리가 회전 속도라고 하죠. 회전 속도. 회전 속도는 그냥 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론적인 속도가 큽니까? 실제 회전 속도가 큽니까? 우리가 보통 이론적인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인 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NS, 이론적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극수고요.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4극이고 60Hz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기거든요. 이때 동기 속도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4분의 120 곱하기 60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1800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4극 60Hz는 1800입니다. 4극 60Hz는 1800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무엇으로 제어를 하게 됐습니까? 여기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파수 아니면 극수죠. 근데 극수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처음부터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파수 바꾸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주파수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버터라고 하는 겁니다. 인버터.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사면은 인버터 세탁기, 인버터 에어컨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옛날 에어컨들은 그냥 온오프 제어라서 더우면은 그냥 찬바람 막 만들어내가지고 차가워지면은 딱 꺼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설정한 온도와 현재 온도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더 세게 바람을 만들고 차이가 별로 온도가 없어요. 내가 설정한 게 23도인데 현재 온도가 한 25도, 2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때는 좀 바람을 약하게 만들어내고 속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하게 되니까 옛날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던 게 그걸 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버터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전자제품 파는 데 가가지고 에어컨을 사야 해서 에어컨을 사러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거는 인버터 방식이라고 해서 인버터 방식으로서 막 여기서 그 제가 인버터 방식이 근데 어떤 게 크게 다른 거예요. 인버터 방식이란 효율이 좋고 전기요금을 아끼면서 확실히 성능이 좋아서 근데 왜 인버터라는 말 들어가면은 다른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은 건데요?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게 성능이 훨씬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좀 상황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변환하는 것을 바로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교재 3-4에 있는 그림이 바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을 표현한 거고요. 저도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그려보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회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 3-2를 보게 되면은 이제 동기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론적인 속도다. 실제 속도가 있는데 그러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P분의 120F로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유도전동기를 출발시키는 방법이죠. 출발시키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전압기동법과 하나는 감전압기동법이 있습니다. 전전압은 그냥 한 번에 다 전기 넣어버리는 거고 감전압은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 줄 때 한 번에 100만 원 딱 주는 방식이 있고 감전압은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면 다 쓰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기동 방법은 한 번에 주는 전전압 기동 방식이에요. 이거를 직입기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5kW 이하의 소형 전동기는 그냥 우리가 전선을 그냥 한 번에 전기를 다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조금 더 커지면 문제가 돼요. 용량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모터는 출발할 때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 같은 거 이렇게 밀어보세요. 큰 거 밀면은 가장 힘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 이렇게 딱 밀 때예요. 어느 정도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가죠. 왜냐하면 정지마찰력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주로 Y, 델타, 우리가 기동 방법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Y 델타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할 때는 Y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델타로 운전하게 되는 방식을 Y 델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약 5에서 15kW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자, 기동 전류가 약 3분의 1로 감소가 되게 됩니다. 전류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는 토크도 약 3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Y 델타 기동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리액터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콘도르퍼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 콘도르퍼. 자, 이런 것들은 다 감전압 기동이에요. 이것만 전전압이고 나머지 전압을 다 내리는 거. 근데 이거는 어디 쓰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뭐 전전압은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농형 유도전동기에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돌아가는 애한테 전기를 집어넣는 건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거는 우리가 2차 저항 기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차 저항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것은 이 겉에 틀을 1차라고 합니다. 코일이 감겨 있는 고정자를. 이거를 1차라고 하게 된다면 이 안에 돌아가는 것들, 이 회전자는 우리가 2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는 그냥 알루미늄 막대로 되어 있지만 알루미늄 원통으로 되어 있지만 권선형은 이 안에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항을 넣게 되는 방식을 우리가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별 문제 없어요. 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진다. 답 4번이 맞습니다. 2번 6급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에 6급 NS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6급 60Hz면 6극 하고서 120 곱하기 60이 되겠네요. 1200이 나오겠네요. 1200rpm이죠. 답은 3번이죠. 3번 4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저 앞에 썼죠. 맨 처음에. 그렇죠. 4극 60Hz일 때는 하나 외우죠. 그냥 1800. 4번 일반적으로 10kW 이하 소용량의 전동기는 동기 속도의 몇 %의 최대 속도를 발생해요. 동기 속도 좀 이제 입에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동기 속도는 이상적인 속도. 겉에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답은 80%일 때 최대 토크를 발생합니다.
5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소용량의 농용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 아닙니다. 기동 시간이 짧습니다. 소용량이니까요. 6번 삼상 농용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3분의 1로 감소하게 돼요. 기동 전류가. 답은 1번이 해당되죠. 7번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150이었다. 여기에 Y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Y델타 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150의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0A로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 있는 거 다 농형, 여기 있는 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 기동기법이죠. 2차 저항 기동법. 답은 2번입니다. 9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은 4번의 역상제동, 거꾸로 토크를 걸어주는 방식. 1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 인버터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 다음 시간에는 계산을 조금 한번 해보죠. 몇 가지 계산할 게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